자, 절대값 함수 그리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이든 수학 하, 수학 상, 그 다음에 뭐 수원, 수투, 미적분이든 간에 어떤 과목에서든 항상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이라서 학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늘 수시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쌤이 설명을 할 건데, 절대값 함수가 등장했을 때 절대값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x의 범위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죠. 그러니까 y는 그러면 x-1이 될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x- 이렇게 풀 텐데, 오늘 쌤이 수업할 내용은 이런 형태들을 이제 굳이 범위를 나누지 않고도 그리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첫 번째는요. 자, y는 fx 형태의 그래프가 y는 f의 절대값 fx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x 자리에 절대값 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일단 방법은 x가 0보다 큰 쪽을 그립니다. 그린 후, 자,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을 시켜요. y축 대칭을 시켜서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제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볼게. 자, 기본적으로 원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원래 그래프가 어디 보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만 그린다고? 양수 쪽만, x가 양수인 부분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왼쪽은 지우고. 그리고 이 친구를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복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x가 0보다 큰 쪽을 그린 후에 크거나 같은 곳이라고 해야 맞겠다. 그지? 등호가 들어가야 맞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은 곳을 그린 후에 y축 대칭을 하는데, 이 방법하고 똑같은 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y쪽에 절대값이 들어있어. y쪽에 절대값이 들어있는 건 당연히 어때? 그죠? 원리는 똑같겠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그린 후에, 자, x축을 대칭해서 x축 대칭을 해가지고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요. 그러면 원리를 또 설명해보면, 자, 그래프로 볼게요. 그래프로 보면, 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양수인 거, y가 양수인 거 아래쪽을 지워. 아래쪽을 지운 다음에 이 위쪽 부분을 아래로 접어서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그래프는 그대로 둔 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밑에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형태고, 그러니까 y의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2번 방법, x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1번 방법으로 풀면 그래프를 구간을 나누지 않아도 금방 풀 수 있는 거지.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당연히 x, y가 둘 다 절대값이 있는 형태입니다.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건데 원리는 1번, 2번을 합쳤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x가 양수인 곳, y도 양수인 곳.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사분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사분면을 그린 후,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x축, y축, 마지막 원점 대칭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제를 해서 가야겠죠. 대칭 이동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그래프처럼 생긴 녀석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1사분면만 그리는 거야. 알겠죠? 1사분면만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대칭 이동을 시켜요. y축으로. 그리고 이 전체를 그냥 아래로 내려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전체를 아래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부분 여기만 그린 다음에 이거를 y축으로 하고 이 전체를
원점 대칭까지 다 하기 귀찮으니까 전체를 밑으로 대칭 이동 시켜버리면 이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물론 다 많이 자주 나오지만 1번이 좀 많이 나와요. 1번도 많이 보일 거고, 하지만 가장 베스트셀러는, 가장 베스트로 많이 나오는 형태는 지금부터 하는 4번 아이야. 4번 볼게요. 4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4번이 실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볼 아이들인데, 뭐냐면 y는, 자, fx의 전체의 절대값이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같은 경우는 x축, 함수 그래프의 x축 아래 부분을, 그러니까 y값이 음수인 곳이죠. x축 아래 부분을 x축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이건 이동이에요. 접어 올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축, y축이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게. 맞죠? 자,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거를 아랫부분 있잖아.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 자, 색깔을 잘 보이는 걸로. 아랫부분에 이 그래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부분을 있잖아. 위로 접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결국에 최종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하나만 더 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2차 함수 있잖아. 2차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의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아랫부분이 올라와서 이 i가 절대값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이거는 필수 스킬로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쌤이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이 부분 있잖아요. 튀어 올라온 부분은 어떻게 이름을 붙일 거냐.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의 그래프인 거야. 기존의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만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도 사실 교과서에는 막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프예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게 그거야. 가우스 함수에 대한 정의를 늘 알려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문제 맨 아래 단 해가지고 가우스 함수의 정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 정의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적용을 시켜라라는 건데,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랑 좀 친해질 필요가 있겠죠. 스스로 생각을 그때그때마다 해놔야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친해져 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가우스 함수는 절대값 함수만큼 필수 함수예요. 그래서 쌤이 이제 가우스 함수가 뭔지,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몇 가지 좀 정리하려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가우스 함수의 정의를 좀 볼게요. 정의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가우스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우스 기호가 대괄호 모양으로. 자, 얘는 뭐냐면 x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넘지 않는이란 표현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다. 여기서 포인트는 같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정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자체가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 자체는 항상 뭐라는 걸 전제로 깔아야 돼? 정수라는 거. 이 아이가 정수라는 걸 전제로 깔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 정의가 나와 있으면.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가우스 5.1이 있습니다. 5.1. 5.1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5겠죠. 그 다음에 2.9라는 숫자도 2일 겁니다. 여기까지 봐서는 소수점을 빠지냐? 소수점을 빼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음수 볼게요. 마이너스 2.3입니다. 마이너스 2.3은 있잖아. 수직선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3이 존재하는 곳은 음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럼 가우스 값을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지? 이런 겁니다. 이 숫자가 속해 있는 정수들을 보면 앞에 있는 정수가, 그지? 그러니까 더 작은 거겠죠. 이 정수가 바로 가우스 값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시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가 이건 중요하니까 색깔을 좀 바꿔서 x가 있잖아. n하고 n 플러스 1 사이. 자, 등호 위치 잘 봐야 돼요. 이거이면 가우스 x 값은 뭐다? n이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알지? 요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n은 정수겠지. 또 하나 반대로 가우스 x는 그러면 어떤 아이냐? 항상 이것도 문제 풀 때 필요한 스킬이거든. x보다는 작거나 같고 x-1보다는 커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가우스 x의 범위가 필요할 때가 있어.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팁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우스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1번 y는 가우스 x, 그냥 기본 가우스 x부터 한번 그려볼 거야. 근데 x가 0에서 1 사이면 마이너스 1부터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 그럼 y는 뭐가 되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지.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면 y는 0이 되는 거야. 1에서 2까지면 y는 1이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리려고 봐보면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마이너스, 쌤이 이제 정수를 기준으로 나눠서 좀 볼게요. 1, 2, 그 다음에 한 4 정도까지만 그려볼까요?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쌤이 지금 색칠하는 거, 구멍 뚫린 거 잘 봐야 돼. 앞에는 등호가 들어가고요. 뒤에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단형으로 생겼지만 앞에는 비어있고 뒤에는 뚫려있는 형태의 계단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다. 계단형으로 생긴 그래프가 바로 가우스 함수입니다. 자, 이 친구를 응용을 좀 해볼게요. 이 친구를 응용을 좀 해보면 y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갈 거예요. 가우스의 2x-1이라는 녀석을 봅시다. 가우스가 나타나잖아.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항상 x가 정수라는 게 아니고 이 가우스 안에 있는 거 있잖아.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정수가 되는 걸 정수인 x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 얘가 정수인, 그러니까 x가 정수가 아니야. 2x-1이 정수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이걸 뭐 합성함수 개념으로 생각하면 합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2x-1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2x-1이 0에서 1 사이, 2x-1이 1에서 2 사이, 이렇게 해서 구간을 나눠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x의 범위가 그때 어떻게 되냐? x의 범위를 각각을 여러분들이 쭉쭉 찾아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계산해보면 얘는 0에서, 그죠? 구간 부등식 풀면 돼요. 0에서 2분의 1까지고요. 얘는 2분의 1에서 1까지고 1에서 2분의 1까지입니다. 구간이.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이죠. 쏘리. 3이에요. 2분의 3에서 2까지 이렇게 쭉쭉쭉 가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자, 각각의 가우스 값을 한번 찾기 전에 x 값들을 축에다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표시를 해봤는데 볼게요. 자, 0에서 2분의 1 사이에는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1 사이에서는 가우스 값이 0이 될 거고요. 1에서 2분의 3 사이는 가우스 값이 1이 되고, 2분의 3에서 2 사이는 가우스 값이 2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한 그림인데 간격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죠. 가우스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1차 함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과연 그러면 다른 함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함수들을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쓸 수도 있는데, 이걸 매번 범위를 나눠서 하기 힘드니까 쌤이 이제 좀 좋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좀 볼게요. 그래프를 하는 쌤이 그려볼 텐데, 자, y는 가우스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앞에 있는 뭐 2x-1도 이 방법 쓰면 다 풀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거야. y 값이 정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fx의 함수 값이 정수가 되는 기준을 잡아보면, 자, y 값이 1에서 2 사이잖아. 그때의 가우스 값은 얼마겠어? fx가 1에서 2 사이면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때는 이 값일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y 값이 2에서 3 사이, fx가 2에서 3 사이면 가우스 fx는 2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등호가 y 값이 3에서 4 사이면 여러분들, y 값이 3에서 4 사이면은 그때의 가우스 값은 3이겠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x 값을 가져와도요, 이거의 함수 값이 어때? 3점 얼마일 거 아니야, 그지? 이거 f3이니까, fx니까 x1. 그럼 걔는 무조건 함수 값이 3이겠죠.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완성 단계 그래프, 그러니까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그래프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 봅시다. 쌤이 이제 어떻게 함수를 정의를 할 거냐면, y는 자 x 빼기 가우스 x를 한번 그려볼 거고요. 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실제로 범위를 나눠보면 이런 거야. 자, x가 0에서 1 사이면은 x예요. 그냥 y가, 그죠? y는 x란 그래프야, 그지? x가 1에서 2 사이면 어때? y는 x 마이너스 1이잖아. 앞에 x는 안 변해요, 그죠? x가 2에서 3 사이면 y는 x 마이너스 2거든? 그걸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 그려줄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1에서 2, 0에서 1까지는 y는 x를 그리면 되거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y는 x-를 그려보면 그 부분이 잘릴 거 아니야, 함수가. 이렇게 해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약간 빗살무늬 같은 모양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죠? 이 기본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응용을 해보면, 그렇다면 y는, 자 볼게요. fx 빼기 가우스 fx, 이게 뭐 끝판왕이다. 예, 이게 끝판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어떻게 가느냐, 이것도 방법을 알려줄게요. 일단 fx를 그려요. fx를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 자, 쌤이 fx를 한번 그려봤는데 f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는 방법 설명해 줄게. 여기 경계선 부분을 우리가 칼로 툭툭툭 자른다고 생각해봐. 어떤 막대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땅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건 거야. 이제 예를 들면은 x가, 원리를 좀 잠깐 설명해 줄게요. x가 예를 들면 b에서 c 사이라고 해보면 y는 어떻게 되겠어? fx에, 자 b에서 c 사이면은 가우스 값이 fx가 2에서 3 사이니까 가우스 값이 2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 이 구간 여기 사이에 껴있는 부분 b에서 c 사이가 밑으로 떨어져요.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되는 원리거든. 오케이? 이런 원리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똑같은 원리로 이 부분도 밑으로 툭 떨어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떨어질 거야. 얘는 마이너스 3만큼 떨어지겠지. 가우스 값이 3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4에서 5 사이, 4에서 5 사이의 부분도 툭 떨어져요. 그리고 이 라인은 전부 다 가우스 값이 정수고 소수점이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1까지요.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4만큼 떨어지고, 모든 그래프를 막대기가 휘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툭툭툭 자르게 되면 당연히 땅으로 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로 그려보는 게 가장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뭐 유리함수나 이런 것들을 따로 배웠을 때 추가적으로 함수를 더 배우게 되면
이 만들어진 그래프랑 다른 그래프랑 교점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리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에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자, 여기 부분을 툭툭 잘라서 정수된 부분들 툭툭 잘라서 땅으로 떨어뜨린다 라고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 함수랑 가우스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봤는데, 가우스 함수는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되고, 쌤이 아까 강조했던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아까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여기 이 내용은 가우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